지하탱크 저장소가 다른 주변의 시설물하고 어떤 또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가. 특히 탱크 전용실이 아닌 경우, 사료를 저장하는 경우인데요. 지하탱크 저장소가 있다. 주변에 그런데 지하터널이 있다. 그러면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고, 지하가가 있다. 지하가니까 지하상가 같은 그런 경우죠. 10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주변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역시 10m 이상의 거리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하 시설물이나 다른 대지 경계선, 벽이나 피트, 가스관으로부터 약 0.6m 이상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지하탱크 저장소의 누설 검사관, 누유 검지관에 대한 세부적인 정리사항입니다. 4군데 이상, 즉 지표면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사각으로 구획된 공간에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면에 골고루 4군데 이상을 설치를 하고 이중간으로 설치를 한다. 재료는 금속관이나 경질 합성 수지관으로 설치를 한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사항이고요. 붉은색으로 글자가 쓰여진 부분은 중요사항입니다. 강제 이중벽 탱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탱크 본체와 외벽 사이에 3mm 이상의 감지층이 되어 있는데 탱크 구조 자체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온병과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중으로 된 그 사이에 3mm 이상의 감지층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읽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하탱크 저장소의 수압시험입니다. 물론 탱크를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규정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일 경우는 수압시험을 70kPa, 압력 탱크인 경우는 수압시험을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이게 최소치이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압력이죠. 1.5배로 수압시험을 해서 누설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압력 탱크라고 하는 규정은 최대 상용 압력 46.7kPa 이상으로 사용되어 있는 그런 탱크를 뜻합니다. 지하탱크 저장소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충전을 할 때 이게 과충전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충전 방지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탱크 용량을 초과해서 주입할 때는 자동으로 공급이 차단되도록 해야 되고 탱크 용량의 90%가 차오르면은 경보음을 울려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설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지하탱크 저장소의 과충전 방지 설비다. 그렇게 부릅니다. 다음입니다. 간이탱크 저장소입니다. 간이탱크 저장소의 중요 사항들입니다. 간이탱크 저장소는 용량은 600리터 이하로 아주 소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간이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탱크는 3개 이하까지만 개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간이저장 탱크를 2개 이상은 설치하지 마라. 즉 3개를 동일한 걸로 설치하지 마라 이거죠. 가솔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동일한 품질은 2개 이상 하지 말고 각각 다른 종류로는 3개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이 저장 탱크 그리고 두께는 3.2mm 이상인데요. 일반적으로 탱크 두께라든지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런 규정에서 나올 때는 두께는 대부분 별다른 말이 없으면 3.2mm 이상의 강철판, 이게 가장 흔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두께이죠. 네 번째, 70k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 시험을 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 앞 페이지에서 지하 저장 탱크의 압력 탱크 이외의 것은 수압 시험을 70kPa, 압력 탱크로 사용되는 것은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그럴 때 70kPa이 나왔죠. 즉 간이 탱크는 압력 탱크 이외의 것으로 간주해서 70kPa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요. 역시 탱크이기 때문에 탱크 상부에 통기관, 밸브 없는 통기관이나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를 합니다. 이럴 때는 지름이 25mm만 되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간이 탱크이기 때문에 지름이 25mm인데 나머지 일반적인 탱크는 지름이 30mm 이상인 거죠. 자, 6번 탱크 전용실 안쪽과 전용 탱크 사이는 0.5m 이상.
옥 외에 만약 야외에 설치한 경우는 탱크 주변에는 1m 이상의 공지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탱크 표면은 항상 녹슬지 않도록 거의 대부분 어떤 탱크든지 간에 방청 도장을 합니다. 녹슬지 않도록 페인트를 바른다는 거죠. 그러나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것은 굳이 방청 도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테인리스는 녹슬지 않는 철을 말하죠. 다음 판매 취급소 정리입니다. 판매 취급소의 중요한 사항들, 물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중요 사항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빨간 부분은, 빨간색 글씨는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기준들입니다. 판매 취급소의 용어 정의를 첫 번째 잘 물어보고요. 유효물을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기 위한 지정 수량 40배 이하를 취급할 수 있다. 이 40배 이하가 중요하죠. 몇 배 이하냐. 그래서 이것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1종과 2종으로 나눕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누고요. 1종은 지정수량 20배 이하, 2종은 지정수량 40배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번, 위험물 저장 탱크를 갖춰야 하는 별도의 규정은 사실 없다. 즉 지하에 갖춰라, 옥내에 갖춰라, 이런 것은 저장 탱크 위치에 관한 것은 별도의 규정은 없다. 그리고 제조소와 달리 안전거리나 보유공지에 대한 규제사항도 사실은 없다. 그리고 건축물 1층에 단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나 또는 불연 재료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창이나 출입구는 갑종방화문이나 을종방화문, 대체적으로 제조소 등에 관한 특히 건축물 내에 저장하라는 그런 경우와 옥내 저장소나 이런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같습니다. 그 다음 위험물 배합실인데요.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 용기에 담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위험물을 일부 배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물 배합실은 바닥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이 면적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위쪽에 지정수량 몇 배 이하까지 취급이 가능하느냐, 이 법적인 규정이 두 군데가 잘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배합실 출입구는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 출입구는 문턱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 높이가 되어야 된다. 그다음 밑에 참고사항입니다. 작업실에서 배합이 가능한 것은 도료류, 인류 위험물 중 가운데서 염소산 염류 및 염소산 염류만을 함유한 것, 유황 또는 인화점 38도씨 이상인 제4류 위험물. 38도 이상이니까 뭐 특수인화물이라든지 막 이런 종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조소 등에 표지나 게시판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동 탱크 저장소는 제외입니다. 이건 별도로 새로운 규정으로 바뀌어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제조소 등의 표지나 게시판은, 표지라고 하는 게 뭐냐? 무슨 제조소 이런 등의 명칭을 쓰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이라는 뜻은 위험물이 몇 류냐 지금, 그리고 어떤 품명이냐, 그리고 지정 수량, 그리고 지금 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배수가 몇 배에 저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누군지 이름을 써주는 걸 말합니다. 표지나 게시판은 동일한데 뭐가 동일하냐? 규격은 최소치가 동일합니다. 0.3m 곱하기 0.6m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지나 게시판의 색상은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게시판이 있어요. 주의사항 게시판은 물기 엄금 이런 글씨는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 다음에 화기, 불에 관련된 화기 주의, 그 다음에 화기 엄금 그랬는데, 주의는 좀 약한 표현이고 엄금은 엄이 금한다,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더 훨씬 강력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색 바탕, 빨간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 그 주유 취급소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소비자가 부를 때는 주유 취급소라고 안 하고 주유소 이렇게 하죠. 주유 판매소도 이렇게 말하는데, 주유 취급소에서 주유 중 엔진 정지, 자동차 엔진 시동 끄라는 거죠. 그 다음 게시판 보면은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 정지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차량 운반용기 게시판,
차량용 운반용 게시판은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 도료로 문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위험물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걸 말합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게시판에 주의사항 표시가 있는데 특히 운반 용기, 운반할 수 있는 용기의 주의사항 표시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느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장소에 그 장소에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것. 물기 엄금을 해야 되는 곳은 인류 위험물 중에 무기과산화물,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물기 엄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이 물기 엄금 글자 자체가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물기 엄금 이렇게 쓴다는 것이고, 화기 엄금이나 화기 주의 이처럼 화기에 관련된 것은 적색 바탕에 백색 글자로 문자로 쓰는 것인데요. 화기 엄금은 뭐냐? 사류, 오류 위험물. 그 다음에 이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 중에서 자연발화성 물질. 이런 경우는 엄금. 그럼 주의는 뭐냐? 이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 말고 나머지 것, 이 외의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황, 정린, 황화린, 그리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런 종류들은 화학이 주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류 위험물 가운데서도 인화성 고체는 화학이 엄금 그런 종류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조소 등의 표지나 게시판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표지판, 위험물 옥내 저장소, 어느 장소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표지판이라고 하고 30 곱하기 60cm 이상. 하얀 바탕에 이처럼 흰 바탕에 흑색, 검은색 글자로 씁니다. 그럼 게시판은 류별도 쓰고 품명도 쓰고 그 다음에 최대 수량 지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지정 수량의 몇 배인지, 몇 배 배수인지, 그리고 안전관리 담당자가 누군지. 이 게시판은 홍길동 시대를 초월해서 조선시대의 홍길동이 지금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0, 60인데 이상이기 때문에 굳이 30cm로 좁게 해서 글자를 조그맣게 쓰는 것보다는 밑으로 이렇게 느려서 길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역시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 문자로 표시를 하고요. 이 규정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제조소 등의 주의사항을 별도로 나타내는 게시판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나타내는데 물기를 접촉하면 안 되는 종류는 물기 엄금, 파란 바탕에 흰색 글씨. 그 다음에 화기 엄금이나 화기 주의는 빨간 바탕에 흰색 글씨 이렇게 쓰고요. 각각 물기 엄금 같은 경우는 인류 위험물 중에서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삼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 이런 종류는 물기 엄금 그렇게 돼 있고요. 화기 엄금은 사류, 오류, 그 다음에 삼류 중에서 자연발화성, 이류 중에서 인화성 고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종류는 화기 엄금. 화기 주의는 이류 중에서 인화성을 제외한, 즉 유황, 정린, 황화린,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이런 종류는 화기 주의 이렇게 게시판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주유중 엔진 정지라는 글씨, 황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해서 주유중 엔진 정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역시 규격은 30에 곱하기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명시가 된 규정들이죠. 그 다음 용기 운반입니다. 위험물을 담아서 수납을 해서 용기에 담아서 담는 게 용기죠. 그 저장하고 또 운반하고 할 때 주의사항을 용기에 표시하는데 운반용기 외부에 위험물 품명, 그 다음에 등급. 운반할 때 위험물 등급을 나누죠. 1등급, 2등급 이렇게 3등급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명칭, 그 다음에 물에 녹는지 안 녹는지, 수용성, 그리고 수량. 수납이 된 수량, 그리고 주의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명시가 된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도 되고
유엔에서 권고한 표시사항을 나타낸 경우는 굳이 주의사항은 안 해도 됩니다. 한 유엔 권고 표시한 경우는 제외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주의사항 종류는 뭐가 있느냐? 먼저 인류위험물 종류인데 인류위험물은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그러면 화학이 충격주의 그리고 특히 물기도 엄금 물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분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류는 어느 종류든 간에 강산성, 강산화성 고체예요. 굳이 강자를 생겨야 되는데 산화성 고체 이 말은 다른 가연성 물질을 산화를 쉽게 시켜서 발화가 되게 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연물을 접촉하는 걸 주의하라. 그리고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이외의 것은 화학이 충격주의 그리고 물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연물 접촉주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류위험물 종류입니다. 철분, 금속, 마그네슘은 일단 이류 자체는 다 가연성 고체죠. 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쉽게 사실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한번 연소가 시작되면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종류죠. 빨리빨리 타고요. 화학이 주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화학이 주의 그리고 물기 엄금. 왜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수분, 습분, 물기 접촉하면은 발열이 되면서 가연성 기체인 대부분 수소가 발생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니까 물기는 엄금한다. 그 다음에 인화성 고체는 낮은 온도에서도 현재 고체로 되어 있지만 낮은 온도에서도 용융이 되어서 기름처럼 이렇게 얼른 액체화되어서 쉽게 증발을 해서 연소가 가능한 그런 종류이죠. 즉 고형 알코올이라든지 젤리 상태로 된 알코올 쉽게 조금만 열만 흡수해도 금방 녹아서 기체가 되어서 인화가 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화성 고체는 사실 눈으로 볼 때는 현재 상태로는 고체처럼 보이지만은 사류염료가 거의 흡사하다. 즉 인화성 액체하고 거의 성질이 흡사하다. 그렇게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사류염물 자체가 화학이 엄금이잖아요. 기름 종류니까 인화성 고체도 화학이 엄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뭐냐? 그 밖의 것이 바로 유황, 정린, 황아린 이런 종류인데요. 화학이 주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삼류위험물입니다. 삼류위험물은 자연발화성과 그 다음에 금수성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자연발화성은 화학이 엄금 그리고 자연발화라고 하는 게 공기중에 노출되면은 쉽게 산화가 되면서 스스로 발생한 열 때문에 발화가 시작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공기 접촉 엄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금수성 물품은 물기를 금지하는 거죠.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기 엄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오류위험물은 다폭탄 종류죠. 사류위험물에 과산화물을 결합시킨 것, 산소를 과하게 결합시키거나 또는 폭발성 성질을 지닌 질소 관련 원자단을 결합을 시킨 종류이죠. 이것도 역시 화학이 엄금. 그다음에 육류위험물은 가연성은 아니죠. 인류처럼 가연성은 스스로 타는 건 아니지만 강산성, 산화성 액체이죠. 다른 것들을 쉽게 산화를 시키는 건데 상태가 액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과염소산, 질산, 과산화수소산 이런 종류인데 주변에 가연물이 접촉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물론 물기하고 만나서 뭐 발화가 되거나 분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화학이 충격주의 그랬는데 이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화학이 열기를 받아도 분해가 쉽게 되고 충격을 받아도 쉽게 분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은 이런 것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연물 접촉 주의 이것만 주의사항에 표시를 합니다. 운반용기에 수납하고 적재하는 기준입니다. 자, 운반용기는 밀봉해서 수납을 해라. 단 덩어리 상태로 된 유황은 제외한다. 그리고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나의 용기에는 다른 종류는 위험물을 같이 수납하지 말아라. 한 가지 단독적으로 정해진 것만 수납을 하라 이겁니다. 그다음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쪽으로 향하도록 구멍을 위로 향하도록 적재를 한다. 그다음 고체 위험물 운반용기는 내용적 95%. 이게 중요하죠. 고체를 담는 용기는 95%까지 수납을 하고 액체 위험물을 담는 운반용기는 98% 이하까지 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기에 수납을 하는 것과
탱크에 수납을 하는 경우는 약간 다르죠. 탱크는 최대 5%까지 안전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 용기는 98%까지 수납을 하기 때문에 2%가 안전 공간이 되겠죠. 좀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55도씨에서 누설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알킬 알루미늄은 별도다 그랬는데요. 밑에 보면 알킬 알루미늄은 98%가 아니고 내용적의 90%까지만 수납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삼류위험물의 용기 수납인데 특별히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활성 기체로 봉입을 한다. 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질소라든지, 즉 화학적인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된 기체를 사용하는데 주로 질소를 사용합니다. 질소를 사용해서 상부에 적당한 압력을 가해서 기체로 봉입을 해서 밀봉을 합니다. 공기가 접촉이 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연발화성 이외의 물품은 파라핀, 경유, 등유 등의 이런 보호액으로 상부를 덮거나, 즉 공기가 접촉이 되지 않고 새지 않도록, 또는 불활성 기체로 봉입을 해서 밀봉하고 물기 자체가 접촉이 되지 않도록 수분을 차단해 줍니다. 삼류 중에서 특히 알킬 알루미늄 등, 그렇기 때문에 등이니까 알킬 알루미늄, 또 뭐 여러 가지 알킬 리튬, 뭐 부틸, 알킬이 그러면은 메틸, 에틸, 뭐 부틸 이런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알루미늄하고 결합되면 세기식이니까요. 뭐 트리메틸 알루미늄, 트리에틸 알루미늄 이런 종류들이고요. 운반 용기 90%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온도가 상승해서 팽창이 되더라도 50도씨에서 5% 이상의 공간이 확보가 되도록, 즉 액체가 온도가 올라가면 점점점 부피가 조금씩 늘어나서 위에 여유 공간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상온에서 50도까지 온도가 상승해서 만약에 액체 부피가 팽창하더라도 5% 이상의 공간 용적이 비워져 있도록 그 정도까지만 수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납이 된 용기를 이제 겹쳐서 적재하는 경우, 쌓는 경우는 3m 이하로 적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하나, 위험물 성질 종류에 따라서 일광, 햇빛이 직접 쏘이거나 또는 빗물이 스며들거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피보, 겉에를 씌워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운반용기 피복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차광성 있는 피복. 차광이니까 빛을 차단하는 거죠. 햇빛이 쪼이면 안 되는 거예요. 햇빛 차단이죠. 그 다음에 금수성, 방수성 있는 피복. 방수니까 금수성이죠. 물기 접촉하면 안 되는 거. 예, 물기 접촉하면 안 되는 종류이죠. 그 다음에 보냉 컨테이너. 그럼 보냉이니까 차가운 냉기를 보존해주는, 즉 온도 상승이 되면 안 되는 거. 온도 상승을 못하게 차갑게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충격 방지. 뭔가 충격이 가해지거나 그러면 분해가 되거나 폭발이 되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별도의 규정들입니다. 차광성이 있는 피복은 인류위험물, 삼류위험물 중에서 자연발화물질, 인류위험물 전체적으로, 그리고 삼류위험물 전체적으로 중에서 삼류 가운데에서는 자연발화성 물질, 그 다음에 사류위험물 중에서 특수이나물, 오류, 그 다음에 용류 이런 종류는 전체적으로 햇빛을 가려줘야 된다. 햇빛을 쬐이고 햇빛을 받으면은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나 또는 자연발화성 같은 경우는 특히 공기 중에 산화가 촉진되면서 자연발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이고요. 사류위험물의 특수이나물은 인화점 자체도 낮거니와 쉽게 증발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햇빛을 쬐면 더 많은 가연성 증기가 증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류위험물은 폭탄 종류라고 그랬죠. 일광 햇빛 에너지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열이 축적되어서 발화가 될 수 있는. 용류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인데 햇빛을 쬐면은 쉽게 분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일광에 의해서 뭐 질산이라든지 또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도 햇빛을 쬐면 공기 중에서도 쉽게 과산화수소 중에 분해가 되어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햇빛 차단한다. 두 번째로는 방수성, 물기를 차단할 수 있는 피복을 씌우는 것인데요. 인류위험물 중에서 알칼리금속 가산화물. 알칼리금속 가산화물은 알칼리금속 자체가 칼륨이나 뭐 나트륨이나 또는 리튬 이런 종류를 말하니까 칼날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종류의 가산화물은
물기를 접촉하면 분해가 되죠. 자, 그다음에 이류염물 중에서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이런 물기 접촉하면은 발열, 열이 나면서 수소가스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삼류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 삼류위험물 자체는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자연발화성과 그리고 금수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물기 접촉을 금지하는 것들은 왜 금지할까? 금수성 물질은 전부 다 발열, 일단 기본적으로 열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나와요.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죠. 전부 다 가연성 기체 종류가 그때그때마다 다르지만 종류가 다 발생하기 때문에 가연성 기체가 발생하면서 열이 심하게 나면은 심한 경우는 폭발에 이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수성 있는 피복을 씌운다. 세 번째,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인데요. 오류 이염물 중 55도 이하에서 분해가 될 소지가 있는 거, 분해 우려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보냉 컨테이너에 별도로 수납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용기의 충격 방지 조치를 하라 그랬는데요. 액체 이염물이나 또는 위험 등급 2등급의 고체 이염물을 기계에 의해서 하액하는 구조로, 기계에 의해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운반 용기 수납을 적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용기의 충격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류의 자연 발화성인데요. 운반 용기, 이게 어떻게 될까? 불활성 기체를 봉입을 하고, 자연 발화성이니까 불활성 기체 봉입을 해야겠죠. 주로 질소인데요. 밀봉을 한 다음에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덮는다. 그리고 그 용기 자체에는 뭐라고 써야 돼요? 화학이 엄금, 자연 발화성. 그 다음에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공기 접촉 엄금, 이렇게 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조건에 하나 어떤 물질의 어떤 용기, 그러면은 다 위에 이제껏 설명했던 부분들 어떻게 수납을 하고, 수납 기준, 그리고 뭘로 덮든지 안 덮든지 조치하고, 그리고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용기 외부에 표시를 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험물을 혼합적재입니다. 혼합적재는 위험물을 실을 때, 수납 용기를 쌓아놓거나 이럴 때, 보관 적재할 때 혼합해서 이것저것 구분하지 않고 딱 류별로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입니다. 암기법 423, 523, 61입니다. 예전에 이게 소방법에 연관이 됐을 때는 423, 524, 64였어요. 그런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되면서 이 뒷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또 장기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23, 524, 61란 말은 4류와 2류, 4류와 3류는 혼합적재가 된다는 이야기고, 5류와 2류, 5류와 4류, 6류와 하나류, 6류와 하나니까 6류와 1류는 혼합적재가 된다. 이렇게 했고요. 지정 수량 10분의 1 이하의 아주 소량을 위험물을 적재라는 경우는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다 혼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겠죠. 자, 보면은 지금 4류 같은 경우는 2류, 그 다음에 2, 3이니까 3류하고도 혼합적재 되고요. 그 다음에 5류 같은 경우, 5류는 5류, 2류, 그 다음에 뭐예요? 5류, 4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류는 6 하나. 이쪽 기준으로 해서 표를 읽어도 되고 위쪽 기준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읽어도 됩니다. 자, 4류는 4, 2, 3, 5류는 2, 4, 6류는 1류. 그럼 나머지 X표 되신 부분은 뭐냐? 이런 부분들은 혼합적재가 안 되는 거죠. 1류와 2류, 1류, 3류, 1류, 4류, 1류, 5류는 안 되고요. 1류하고 6류는 되고요. 2류인 경우는 2류, 1류, 2류, 3류, 2류, 6류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4류와 2류 되고 4류와 3류, 4, 2, 3, 4, 2, 3, 5, 2, 5, 4, 그다음에 6 하나, 이렇게 혼재가 가능하다. 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4, 2, 3, 5, 2, 4, 6 하나
이것은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제껏 설명하고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실기시험에 근 10년 이내로 자주 반복 출제되어서 70%, 80% 이상의 출제 빈도수를 지니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위험물 저장 탱크 내용적을 계산해보라. 이런 시험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고요. 내용적은 그냥 안에 공간입니다. 내부 공간이에요. 이 전체를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내부 공간의 용적에서 빈 공간을 빼줘야죠. 안전 공간, 여유 공간을 빼야지만이 그 나머지 부분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 용량이란 말과 탱크의 내용적이란 말은 다릅니다. 용량 그러면은 빈 공간 띄워놓고 실제로 위험물이 저장이 될 수 있는 그 양이 용량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타원형으로 정면에 봤을 때 타원형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볼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면으로 볼 때 이게 타원이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타원이니까 긴 쪽에 짧은 쪽에 축의 길이가 다르죠. 장축, 단축 그렇게도 말하고요. 어떻게 하는가? 자, 내용적 계산은 4분의 파이 곱하기 a 곱하기 b 4분의 파이 r이 아니고 이 반지름이 애매하잖아요.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으니까 다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a b 이렇게 하고요. 곱하기 괄호 열고 측면으로 봤을 때 그냥 튀어나오지 않는 반듯한 부분 L 플러스 L1, L2 더한 것에 3분의 1로 나눈 거 이걸 괄호로 묶어서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원형의 볼록 및 오목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볼록 한쪽은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양쪽이 물론 똑같으면은 이 부분은 없고 가운데 원통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왼쪽 튀어나온 것과 오른쪽 쏙 들어가는 것이 약간 사이즈가 달라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전체 탱크의 내용적은 위처럼 타원형 양쪽 볼록한 것과 똑같이 4분의 파이 AB 곱하기 괄호 열고 원통으로 되어 있는 전체 L 플러스 왼쪽 튀어나온 거 마이너스 오른쪽 들어간 거 L1 마이너스 L2에 나누기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식 모양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직접 치수를 주어서 수치를 가지고 대입해서 직접 용적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측면에 봤을 때 완전히 원으로 되어 있는 원통형이고 다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통 모양으로 된 횡형입니다. 이런 경우에 4분의 파이 AB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파이 R 제곱 원의 면적이죠. 파이 R 제곱 그러면 이 원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봤을 때 이 원통의 반듯한 부분 길이 L 그 다음 튀어나온 부분 L1, L2 플러스에서 3분의 1 이걸 곱한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 종형은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요 윗부분은 제외하고 밑에 부분을 계산합니다.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을 계산하는데요. 내용적은 파이 R 제곱, 즉 밑바닥이 이렇게 이제 원으로 되어 있겠죠.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이니까요. 그 다음에 곱하기 세워져 있는 탱크의 높이, 종형 그러면은 세워져 있는 세로형이다. 횡형 그러면 횡, 옆으로 누울 횡 그러는데요. 이건 가로형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한자로 종형, 횡형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탱크의 저장 용량이라고 그랬죠. 용량은 이처럼 방금 쭉 계산했던 내용적에 마이너스 비워둬야 되는 안전공간 용적 반드시 몇 퍼센트 비워놔라 이렇게 돼 있죠. 규정이. 탱크의 공간 용적은 다른 말로 안전공간을 뜻하고 내용적이 보통 100분의 5%죠. 또는 100분의 10%, 5 내지 10%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소화설비를 설치한 탱크다. 소화설비를 외부에서 약재를 주입하도록 해서 이처럼 소화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분사, 탱크 내부로 소화약재를 분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은 소화약재가 방출이 되는 그 구멍 아래 0.3m 이상은 띄워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1m 미만까지는 비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요. 그게 안전공간입니다. 즉, 이 종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외부에서 야객 주입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 상부까지 가서 이렇게 주입구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이 밑으로 최소 0.3 내지 1m의 공간은 띄워놓으라 이거죠. 여기까지는 이 이상 위험물이 채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비어있는 부분, 이런 비어있는 부분이 그때는 공간 용적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면하 주입 방식. 표면하 주입 방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위쪽에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고요. 저장 탱크의 밑부분에 표면하, 이 밑으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경우는 5% 이상 그냥 띄워넣어라. 똑같은 규정입니다. 이 위쪽에 그냥 소화약재 방출구가 없는 일반 탱크하고 같은 비슷한 건데 10%까지가 아니고 5% 이상은 띄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위험물의 실기의 모든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 연소 또 소화에 관련된 부분, 각 인류부터 육류까지의 성상에 관련된 정리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설비 전체에 관련된 시험 문제 실제로 출제가 되어 있는 형태를 10년간 빈도수를 가지고 내용을 엑기스로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슬라이드로 공부한 모든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암기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2차 위험물 2차 실기 시험에 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